예,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어제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대책회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책회의가 진행이 됐었는지요? 네, 어제 현충일 행사 끝난 후에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결론이 나왔습니까? 이 문제는 학계 동료분들도 여러 적격이라는 의견을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문제는 저는 원칙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비리 종합선물 세트 또는 불공정 백화점으로 한국당과 정문위원들이 이미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칙대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 문제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의 잣대에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은 추후 국회 일정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도 변화가 없으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혹 해명이 되지가 않고 이렇게 비리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 청문회를 할 의미가 없는 엄청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시던 협치와 소통은 깨지고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요새 하는 그 여당의 태도를 보면 마치 사기의 지록 위마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권력에 눌려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가 저는 문재인 정부를 잘못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도 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됐다. 그리고 앞서 정우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직무적격이라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여기서 계속 반대한다라는 것은 야당의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또 다른 데서는 여당이 지금 이번에 인수위 구성도 못하고 이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검증할 시간도 없으니까 좀 여러 가지 사정을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송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혹이 해명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김상조 내정자 같은 경우에 위장 전입은 이미 드러난 것이고요. 그 부인이 영어 강사 취업을 했는데 토익 점수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불법 취업 의혹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2의 정유라 케이스랑 맥을 같이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로서 김상조 씨는 학자신데 학자로서 자기 논문 표절을 통해서 그것도 학술지에다가 그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은 이건 정확히 윤리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이것이고요. 예컨대 다운 계약서를 썼던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시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썼다는 것이 무슨 관행이었는지 또 시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다운 계약서를 통해서 소득세, 취득세 탈루한 것에 대해서 뭐가 해명이 됐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경화, 김동연,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이제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야당이 좀 더 검토 요구를 해서 9일로 미뤄졌다고 지금 앞서 우원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9일로 미뤄지게 된 배경은 뭐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저는 이 한국당이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당의 오락가락하는 이런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을 살펴보자 하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총리 인준 때도 갑자기 오후에 대통령의 말씀이 나온 후에 대승적 차원에서 도울 수밖에 없다. 이런 황당하게 오전과 오후가 다르게 말을 바꾼 문제라든지 또 지금 다른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3당이 처음에는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고 이건 잘못하면 여당의 제2중대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도 이틀 연기하자는 것은 아마 속으로는 이 보고서 채택에 결국은 찬성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절차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국민의당이 뭔가 입장이 초질관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의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작 자유한국당이 이 청문회라는 마당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보여줬던 그런 선것 같은 날카로움을 보여줬는가? 준비 부족이고 오로지 그 목소리만 높였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저희는 뭐 소리를 청문회에서 높이고 또 발목 잡기 위한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조목조목 그분의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고 그 해명이 미흡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후에 이분이 적격하지 못하다 하는 잣대를 분명히 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점에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이 청문회를 개최를 해달라. 또 이렇게 저희들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철회하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이제 강행이 됨으로써 저희들도 아마 오늘 슈퍼 청문회가 있는 날이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오늘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송곳 청문회를 아마 개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청문회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더 우리 청취자의 질문으로 대신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께 직접 묻는 질문인데요. 과거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 장관 임명 강행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렇지만 요번에 이렇게 많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 비리 백화점의 이런 분들 또는 도저히 그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될 분들 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한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협치와 소통이 결국은 그렇게 제1야당이나 또는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협치와 소통은 깨지는 것이다. 또 원만한 국회 운영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간다면 협치와 관련해서는 야당도 그만큼의 어떤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협치를 통한 소통에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검증도 안 된 분들 또 비리와 의혹투성인 후보자를 선정해 놓고 국회에다가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하고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그 국정 운영과 민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드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조사 결과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향이 있다. 이를테면 이제 부지를 좀 기형적으로 표현을 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는 정황이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의도적인 보고 누락의 정황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과 접근 방식의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나라의 국가 안보와 또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안보 자해 행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컨대 사드 배치 유보로 지금 우리는 김정은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딕 더빈이라는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한국의 오락가락 안보에 그 사드 철수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는 이런 불안감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정부가 빨리 해소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또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문제를 갖고 청와대 그 안보실과 또 국방부가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3일 만인가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NSC 회의가 개최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첫 번째 NSC 회의인 만큼 거기서 종합적인 그 현안 문제에 대한 검토와 또 질의응답과 또 저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 이제 이 문제가 보고 누락 문제가 터진 게 취임하시고 한 20일쯤 지난 뒤였는데 예. 그제서야 뭐 보고가 누락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를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한심한 작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군에 대한 어떤 현황 파악이랄까 장악 이것이 좀 채 안 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불안한 안보관이 그 후보 시절 때도 나타나서 저희들이 우려의 시각을 갖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은 이런 그 안보 무능 라인에 의한 이런 문제 또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데서 불안한 안보관을 지금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7월 3일 전당대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홍준표 전 지사는 거의 이제 출마가 확정적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제가 지금까지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예. 홍 전 지사의 출마는 거의 확정적이 아닌가. 물론 예. 최종적으로 출마의 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예. 정우택 원내대표님은 출마 안 하시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죠? 네, 저는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홍 전 지사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개인기를 통해서 뭔가 위기당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의 긍정적인 요소와 직전 대선 후보가 바로 당권 도전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신지요? 글쎄요, 저는 뭐 이번에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될 중간조적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 의사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당내에서는 홍 전 지사에 대한 비토하는 의견과 또 지지하는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홍 전 지사가 출마한다면 이번에 전당대 모양새는 아마 친홍과 비홍의 싸움으로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도 있습니다. 예, 비홍이 결국은 과거 친박 뭐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뭐 꼭 그렇게로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친박 글쎄요, 저는 이제 친박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예. 친박만의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예. 말씀드린 건 많은 의원들이 개파적 줄 세우기는 배척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